자, 4-2단원의 예절 바른 언어 생활 부분입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춰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이 두 가지를 지금 학습 목표로 잡았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도 지금 요거에 지금 어느 정도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 남학생이 지금 점수가 지금 많이 떨어졌나 봐요. 지금 15점이나 떨어졌네요. 자, 그랬더니 여학생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는 10점이 올랐다고, 그리고 문제가 지금 쉬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학생 입장에서 되게 지금 의기소침해 있죠. 자, 이것은 외려 지금 위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여학생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자, 상대방이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처지나 심리를 좀 고려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을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데, 자, 여기에는 먼저 언어 예절의 개념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언어 예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자, 이것이 일정하게 어떤 습관화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여기서 언어 예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 대화 상황이나 또는 맥락, 그 다음에 또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지켜야 할 언어 예절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자, 지금이 어떤 맥락, 어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맥락에도 좀 맞아야 되는 거고요. 상대방의 처지 같은 경우를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언어 예절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대화의 원리인데, 자, 대화의 원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네요. 순서 교대의 원리,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할 때 말하는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상황과 그 다음에 대상이 맞지 않으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대상을 고려해서 언어 예절과 대화의 원리를 지켜야 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 점검과 조정이 좀 필요하게 될 텐데, 자, 우리가 대화 목적이나 상황을 고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 배려의 자세. 자, 그래서 이 말하기하고 그 다음에 들을 때 이걸 좀 나누게 되는데, 말하기를 할 때 수정 보완해야 할 대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들을 때는 특히 목적에 유의해 듣고 있는지 또는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예절 바른 언어 생활 이렇게 나왔는데, 자, 글의 종류가 지금 설명문이네요. 정보 전달이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대화를 잘하기 위해 지켜야 할 언어 예절과 대화의 원리, 이걸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특징으로서 언어 예절의 중요성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언어 예절을 지키기 위해 고려할 점, 그리고 필요한 태도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독자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예시 단락이 보인다는 얘기죠. 자, 본문에서 말에는 사람의 인격과 생각이 담겨 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다 언어 예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언어 예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대화의 상황과 그 다음에 대상 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자, 부탁을 할지 또는 건의 내지 거절을 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느끼는 그 부담을 지금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될 거예요. 나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사과를 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느낄 기분을 살펴가면서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처지나 심리를 생각하여 완곡한 표현을 쓰래요. 이 완곡이라는 걸 지금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간곡과 완곡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완곡이라는 건 부드럽게, 그리고 차분한 말하기 태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지금 제안을 했는데 안 돼, 이렇게 거절하기보다는
자, 지금 나도 너랑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보기로 약속한 친구가 있어. 다음에 같이 보러 가자. 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체면도 지금 생각해 줄 수 있고, 여기서 완곡하게 지금 거절하는 것이 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올바른 표현 방법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존중하면서 말하면, 자, 거절이나 사과 같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분위기가 한결 부드럽게 되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그르치지 않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언어 예절을 지켜 말하는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대화에서 언어 예절을 지킨다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높임법이나 그다음에 격식에 맞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 이것도 충분히 언어 예절이 들어가긴 하지만, 자,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말하고 듣는 태도를 갖춰야 함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대화의 원리라고 하고, 자, 대화의 원리는 몇 가지가 있다? 예,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 교대의 원리, 자, 두 번째는 협력의 원리, 세 번째 공손성의 원리.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하나씩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순서의 교대 원리는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 상대방이 있죠.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혼자서 말을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자, 끼어드는 것도 순서 교대의 원리를 어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참여자가 골고루 말할 수 있게 배려를 해야 되고, 자, 말하는 순서를 제대로 파악해 자기 순서의 말을 해야 하는, 자, 이 네 가지, 이걸 순서 교대의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 협력의 원리입니다. 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목적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자,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 정보를 제공하고, 자, 이걸 뭐라 한다? 양의 경륜. 또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것, 이걸 질의 경륜. 자,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것을 말하는 관련성의 경륜. 또한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 이 중의적이라는 게 뭐야? 어떤 단어나 문장이, 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을 때, 자, 이걸 우리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가급적 피해야 되겠네요.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니까. 또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이걸 우리는 태도의 경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각각 여기에 맞게, 자, 이것을 따로따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협력의 원리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이 어느 사례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필요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양의 경륜, 자, 타당한 근거를 들어 말하는 질의 경륜, 자,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게 말을 하는 관련성의 경륜, 모호하거나 또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바로 태도의 경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공손한 태도로 말을 해야 되는데, 자, 추우니까 문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 어떻게,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여학생이 좀 추운 것 같은데 창문 좀 닫아줄래? 자, 이렇게 물음의 형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완곡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진심이 담긴 공손한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조금 더, 자, 들어가 보시면, 자, 오른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된 5가지 경륜이 있는데요. 자, 먼저, 자, 요령의 경륜과 그다음에 관용의 경륜이라는 것은 조금 약간 상대적인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요령의 경륜은 상대방이 부담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자, 최소화시키고, 자, 이익이 되는 것을 최대화시키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책 좀 잠깐만 빌릴 수 있을까요? 그랬으니까, 자, 결국 이것은 누가? 이제 상대방에게 거기에 대한 결정권을 주게 되면 상대방의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되고 이익은 조금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관용의 경륜입니다. 자, 이것은 자신에게 주는 혜택은 어떻게 되고, 자, 최소화시키고, 자, 그 다음에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좀 최대화하는 방법. 자, 제가 부족해서, 자, 결국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하다. 바로 자기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시킨 부분이고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아, 상대방이 어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용의 경륜.
자, 찬동의 격률이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 다른 사람을 씹는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방은 최소화시키고, 자, 그 다음에 칭찬을 지금 극대화시키는 것. 자, 박 선생님께서는 참 좋으시겠습니다. 따님께서 이렇게 미인이신데다 똑부러지니 자기 일도 잘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박 선생님의 따님, 지금 박 선생님 따님을 지금 칭찬을 함으로써 박 선생님을 지금 어떻게 더 높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자, 우리가 찬동의 격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겸용의 격률이란 자신에 대한 칭찬은 어떻게 하고 최소화시키고, 자, 그 다음에 비방을 최대화하는 것. 자, 제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자, 비방을 최대화시켰고, 예,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겸손하게 좀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동의의 격률입니다. 상대방과 지금 불일치하는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고, 자, 일치하는 표현을 지금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말대로 그런 장점도 있겠네. 자, 이건 뭐야? 일치되는 부분을 지금 극대화시켜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자, 나중에 다른 부분을 나중에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동의의 격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된 5가지 격률이었고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한편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말하기와 그 다음에 모두 듣기를 점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말을 할 때는, 자, 말하기에서는 자, 목적이나 상황에 맞는지, 자, 듣는 사람의 처지나 수준에 맞는지를 점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한 자, 상대방 말을 들을 때, 자, 듣기를 할 때는 듣기 목적에 유의해 듣고 있는지, 또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내용을 비판적으로 듣고 있는지. 이 비판적이란 말은 부정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어떤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자, 적절하게 지금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지, 자, 이런 걸 지금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을 부정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자, 비판적 읽기는, 자, 그 내용이 논리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타당한 근거에 맞는지, 자, 이런 걸 지금 따져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내려가서, 자, 이해학습이 있네요. 자, 1번. 언어 예절을 잘 지키려면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대화의 상황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또 대화 대상, 바로 이 상대방의 처지나 그 다음에 심리까지를 고려해야 되겠네요. 자, 대화의 3가지 원리, 아까 순서 교대의 원리, 협력의 원리,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다시 순서의 교대의 원리란 모든 대화 참여자가 골고루 말하고 말하는 순서를 파악해 자기 순서의 말을 하는 것, 이게 순서 교대의 원리라면, 자, 대화의 목적에 따라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말하기, 그러니까 협력의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며 공손한 태도로 말하는 공손성의 원리가 있었죠.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각각 상황에 따른 대상을 고려해 언어 예절을 지금 맞게 고쳐본 부분인데, 자, 지금 농구 시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응원하는 친구에게 지금 뭐 하인도 아닌데 지금 물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부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대상인 응원하는 친구에게, 자, 미안하지만 물 좀 줄래? 자, 이런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생일을 맞은 친구가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고 모바일 초대장을 보냈어요. 자, 바빠서 못 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지금 거절을 하는 것보다는, 자, 이거 어떻게 나도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선약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기분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겠네요. 자, 학급의 합정대 연습 날짜를 정하는데, 자, 자기 혼자서 그냥 독단적으로 내일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 건의 제안의 상황에서 학급 친구들에게, 자, 완곡한 표현을 쓰면 되겠죠. 내일 시간 어떻니? 자, 어려운 사람은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겠습니다. 자, 대화의 원리에 맞게 말하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 자, 민지하고 준기, 그 다음에 현주가 지금 친구의 어떤 하은이의 어떤 생일 선물을 지금 고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준기의 태도를 보면 뭐 그러지 뭐 또는 아무거나 그래, 자, 뭔가 지금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있고요. 자, 현주는 중간에 지금
민지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기까지 하네요, 지금.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 민지는 마지막에 결국 화를 내고 맙니다. 자, 친구들이 어떤 대화에 지금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자, 중기 입장에서는 자, 지금 대화의 목적이나 그 다음에 주제, 자, 이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대화 상대자인 민지의 말에 건성으로 답하고 끼어드는 현주의 말에 응답함으로써 대화의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자,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한 바로 협력의 원리와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현주는 중간에 끼어들었죠.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경청을 하고 자기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순서의 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협력의 말하기 원리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에도 지금 4가지 경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는 걸 뭐라고 했어? 양의 경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질의 경률. 자,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게 말하는 관련성의 경률. 자, 그 다음에 모호하거나 중의적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했어요? 태도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가봅니다. 자, 각 상황에 나타난 말하기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친구가 지금 사고를 당했나 봐요. 자, 그래서 지금 병문안을 간 것 같은데, 자, 지금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보다 조심했어야지 질책성 발언을 하고 있네요. 자, 거기다가 또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 친구는 체험학습을 못 가게 돼서 이제 속상할 텐데, 자, 어떡하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나에서는 지금, 자, 누가 지금 상을 당했나 봐요. 자, 이제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잖아. 너무 괴로워하지 마. 이거 진심으로 위로가 안 되겠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자, 가해 상황은 다쳐서 입원해 있는 친구에게 조심하지 않아 그랬다는 듯 나무라는 듯 질책하는 어떤 말투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갈 수 없는 체험 학습에 관한 이야기에 더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걸 바르게 고쳐놨네요. 자, 나에서는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듯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상대방의 슬픔을 위로하기보다는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오른쪽처럼 자, 얼마나 상심이 크니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좀 진심 어린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상황에 맞게 어떤 대화 연습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점검인데, 자, 듣기의 경우는 상대방의 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며 들었는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했는지, 또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적절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하기 상황에서도요. 자, 말하는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말을 했는지, 또 진정성 있는 태도로 지금 정중하게 말했는지, 자,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했는지, 상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에 변화를 주었는지, 또 상대와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말했는지, 자, 이걸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절 바른 언어 생활이 어떤 건지를 자, 여러 가지 어떤 원리, 자, 대화의 원리 3가지와 그 다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걸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